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초고속 개발팀이 본격 가동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전명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말 그대로 초고속 백신 개발을 목표로 전담팀이 가동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전을 지휘할 책임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꾸려진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Nobody's seen anything like we're doing now within our countr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credible. Its objective is to finish developing and then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proven coronavirus vaccine as fast as possible. 이번 초고속 백신 개발팀은 민, 관, 군이 모두 가세하는 형태입니다. 몬세프 슬라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개발 대표와 구스타프 페르나 미 육군 군수사령관이 개발을 지휘합니다. 이들은 올해 연말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경제 재가동을 역설했습니다. And I just want to make something clear. It's very important. Vaccine or no vaccine, we're back. And we're starting the process. 한편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부분의 참석자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오늘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 표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안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미 하원 3조 달러 추가 부양안 토론 개시 투표 결과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 3조 달러 추가 부양안은 찬성 207표 대 반대 199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가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번 부양안은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됐습니다. 주정부에 대한 5천억 달러 규모 지원금과 개인과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위험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부양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도착하기 전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상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Another $3 trillion package just seems off target to me. There are a lot of things in that package that were not bipartisan, that tried before and were rejected. 민주당이 설계한 이번 부양책이 그대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선 이미 민주당 중심 부양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부양책에 대해 현실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열망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한 유명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시민권자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이 지급하고 있는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군인 등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는 배우자와 공동 세금 보고를 진행한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나온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구분을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인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셜 스키트 넘버는 없지만 지난 10년 또는 20년 동안 꾸준히 세금 보고를 해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전혀 혜택이 안 간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계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매년 세금 보고를 해온 경우 우회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올해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한 가장과 시민권자 자녀만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고,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경우라면 정정 보고 절차를 통해 경기부양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기부양지원금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받지 못한 경기부양지원금을 내년에 개별 보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명령 완화로 현재까지 2단계 영업군들이 문을 열고 있죠. 하지만 3단계 그 이상에 속한 업체들이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무대에 올라 열렬히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캘리포니아주 교회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허가를 내리지 않아도 교회를 다시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Already signed the Declaration of Essentiality saying we are going to open our services. We're going to hold church beginning on the day of Pentecost, May 31st.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경제가동 2단계에 돌입했지만 교회는 3단계 업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 진입할 시기도 불분명하자 교인들은 주 명령을 어겨서라도 문을 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재택대기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3단계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육관은 신체 접촉 위험도가 높아 아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에 위치한 이 체육관은 보건 질서만 잘 지켜진다면 문을 열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We've been running very well at 20% capacity. We've been practicing some pretty strict social distancing and cleaning procedures in our facility as well. 업주의 노력에도 샌디에고 검찰청은 사업주에게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체육관 이용객들에게도 이용 중 강제로 쫓겨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소상공인들은 자신들 모두가 필수 업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도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3월 22일부터 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권고하고 비필수 사업장의 100% 재택 근무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오늘 경제 재개를 시작한 지역은 뉴욕주 북부 핑거레이크스, 모어크밸리, 서던티어, 노스컨트리, 센트럴 뉴욕 등 5개 지역입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이번 5개 지역 경제 재개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지방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개인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basic point is do not underestimate this virus. It has beaten us at every turn. 뉴욕시 자택 대피령은 3월 22일 시작 이후 5월 15일까지로 1차 연장했지만 6월 13일로 2차 연장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캐피털 디스트릭트, 웨스턴 뉴욕 등은 정상화를 위한 7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경제 재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한국으로 치면 스승의 날입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5월 5일이 Teachers Day였는데요. 만날 수가 없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가정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 선생님께 꽃이나 하트 그림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10월 5일 세계 교사의 날에는 캠퍼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내 백신 개발이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